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는데 굉장히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축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조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저축을 하는 문제. 저축을 하는 문제는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저축을 하면 결국은 너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바르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키를 못 잡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들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행편이 돼갖고 있는데, 원래 이걸 바르게 계산법을 놓는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저축을 하는 거는 비축을 해가지고 다음에 쓸 것까지 내가 저축을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받으면 내일 쓸 거는 우리가 며칠 쓸 거는 가지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이어놓고 저축을 해서 필요한 만큼 쓰면서 남는 거는 잔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저축이 되는 거죠. 그럼 잔고가 되는 게 우리가 아껴 쓴다라고 해갖고 되는 게 30%가 되면은 꽉 차는 수입니다. 70%는 쓰고 30%는 잔고를 묵여서 이렇게 저축이 된다라는 거죠. 3대 7의 법칙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또 이거를 지금 우리 지금 운용 체제에서는 바로 되게 돼가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30%를 저축을 해가지고 비축을 해버리면 내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생활을 뭐든지 하고 30%를 저축을 해버리면 나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이 전부 다 그 잔고로 묶어버리니까 내 발전을 못합니다. 오늘 내 발전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소고기도 한 달에 한 2번은 먹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영양에 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도 한 2권 봐야 돼요. 또 저쪽에 바람 실어도 한 2번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조금 수준이 조금 있다면 뭐 보통 요새는 고등교육은 다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그러면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저쪽에 오페라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런 것도, 연극 같은 것도 한번 보고, 미술관에도 한번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런 거는 항상 내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를 해야만 됩니다. 만일에 그런 걸 안 했다, 그죠? 안 하고 이걸 비축량으로 모아가지고 돈이 자꾸 모이면 어떻게 되냐면, 너가 이 돈이 모이갖고 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회에 뒤떨어져요. 사회에 뒤떨어져갖고 분별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 돈이 조금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이걸 갖고 무언가를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더 해가지고 이제 조금 모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이거로 나도 독립하려고 든단 말이죠. 독립을 하려고 들면 네 마인드가 약하면 나가면 정확하게 사기당하고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세상에 나와가지고 너는 절대로 이거로 성공 못하고 망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좀 해나 뭐 하자고 이래가 나가가지고 홀딱 뛰어가지고 인생은 인생대로 망신당하고 이 시간은 시간대로 까먹고 이때까지 노력해갖고 모았던 거는 또 없어지고 나는 골다공증에 걸려있고 왜 안 먹었고 안 보고 안 사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몸은 몸대로 약해있고, 내가 소고기 2건 모여야 되는데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모르고 2석 달은 몰라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자꾸 비축을 해버리고 안 먹어주면 영양분이 모자래요. 우리가 인체의 영양분이 모자라면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내 능력 발휘를 못하게끔 돼가 있어. 영양이 작으면 작은 만큼. 깡닭으로 일하는 거는 해낼지 몰라도 내가 두뇌가 바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면 마인드가 약한 사람이 어째 지적인 일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느냐? 너가 고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사기당하고
망한다라는 거죠. 마인드가 약한 사람이 고소득을 올리려고 들면 이거는 정확하게 망합니다. 마인드가 좋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도 고소득이 돼요. 이래서 그런 걸 비축을 하는 것보다는 나를 갖추는 데 써라. 갖추는 데 쓰면서 이거는 어느 만큼 비축이 이렇게 돼 가느냐. 한 10% 내지 15%는 이 달을 지나도 남을 수 있어야 그 다음 일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비축되고 조금씩 비축되는 것들이 나중에 조금씩 나아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1년 1년 이제 성인이 돼 갖고 살아갈 때 1년 1년 살아가면서 이 작은 이제 내가 처음에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일이 나도 쪼매난 게 나요.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것도 작은 비축량만 있어도 처리되게끔 나요. 하지만 우리가 한 5년 살고 7년 살고 그러면 요 7년 살면서 일이 터지는 거는 1년 살면서 일 터지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일이 터진단 말이죠. 이래서 요 비축분이 요거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더 쌓여야지 이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 사는 형태가 있다면 이게 모여서 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여유분들은 이런 유사시에 쓸 돈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축분이 조금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조금 더 사회에 나와서 더 살았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뭐든지 비축분들이 유사시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요걸 갖고 우리가 집을 장만하고 뭐를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내가 부자 되려고 장만을 한다면 정확하게 너 거는 다 틀립니다. 100% 틀립니다. 어떤 식으로 틀리는 유형들이 있는데 아기자기하게 열심히 모으잖아요. 친구가 와갖고 희한하게 빌려갖고 내가 이렇게 급하게 지금 빌려서 금방 돌려주겠다 해놓고 가져가갖고 저기 교통사고 나 죽을 뻔했냐. 빌리가 안 나면 교통사고 나 죽을 뻔데 누구한테 받노? 응? 아주 가까운 친구니까요. 누구 보증도 안 쓰고 이렇게 빌려준 거라고. 죽을 놈이 빌리러 와요. 또 죽을 놈이. 인연 때 묘하게 오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다면 결혼해갖고 제일 갖췄고 빼도 박도 못하는 시숙 같은 게 와가지고 잠깐만 썩어줄게 빼도 박도 못하게 빌려줘가지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시숙하고도 멀어지고 이거 못 받아요. 돈을 자꾸 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빌리는 사람들은 이게 10년 가도 빌리고 살아야 돼요. 15년 가도 20년 가도 빌리고 살아야 돼. 내 거 갚으려고 하거든. 빌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빌리는 데서부터 내 공부가 있어가지고 이 빌리는 게 안 끝납니다. 어떠한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거기에 내가 엮인다라는 얘기죠. 엮이면 내 거는 그 사람이 다 들어가면 날. 근데 그런 식으로의 내 삶이 그렇게 엮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축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미래에 내가 노후를 장만한다라든지 우리가 집을 산다든지 이러려고 비축을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로 생각으로서는 지금은 빵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집장만 하려고 이 돈을 모으지 말고 집장만은 네가 열심히 사는 가운데서 집장만은 되게끔 주위 환경이 빚어진다. 그렇게 해서 집이 들어와야 되지. 한 푼 두 푼 모아갖고 집장만을 하려고 그러다가 너는 네 마인드가 약해져 갖고 앞으로 사회에 큰 고생을 할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사는 사회 여기서 우리 젊은이들은 생각을 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하지 마라. 이 소리를 내가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축은 조금의 비축은 되지만 너가 저축을 해갖고 저축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시대가 지났어. 저축하지 말고 너 갖추는 데에 조금이라도 너 갖추는데 이런 데에다가 저축을 하면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몸을 가꾸고 하는 데에 저축을 해가지고
이 몸이 상품이 돼줘야 되고, 너 안에 에너지가 상품이 돼야 되고, 너 마인드가 상품이 돼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갖추어야지. 내 상품이 마인드가 성장을 하고 지적으로 좋은 상품이 되면 말이죠, 돈은 계속 생깁니다. 일하면 돈 생기는데 뭘 저축을 할 생각을 하냐고. 에? 그리고 내 마인드가 좋으면 나이가 들어도 소외받지 않아요. 소외받지 않으면 내가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내가 있기 때문에 노후에도 계속 경제가 일어나요.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돈을 지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늙어갖고 썰난다 하면 늙어 돈 쓰다가 죽으려고 지금 돈 모으는데 내 인생을 젊음을 다 바치고, 또 늙어갖고는 이 돈 쓰고 죽는 데에 시간 다 바치고, 이래갖고 네 인생은 어떻게 사노? 응? 밥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뭔가 발자국을 남기고 가려고 인간은 태어나는 겁니다. 응? 인간은 이 세상에 내가 디딘 발자국에 표시나게끔 해놓고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너가 한 일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내 흔적이 남기고 가야 되는 게 인간의 사는 목표라고, 이게. 이래서 뜻있고 보람있게 살아나가는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나중 노후를 걱정한다? 너는 인생 베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뇌를 갖추지 않으면 너는 노후에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지금 모으면서 노후 걱정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 돈 뺏깁니다. 누구한테? 네 자식이 사고 나가 가져와 봅니다. 모아놓으면 내가 돈을 조금 모았잖아요. 그럼 자식이 조금 사고 나가 가져가요. 그럼 내가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많이 모으면 자식이 이 돈을 다 가져갈 만큼 사고가 난다고. 그럼 큰 사고죠. 자식 큰 사고 나기를 바라는 사람. 네가 돈 모아놓으면 큰 사고 나요. 왜? 이걸 다 걷어가야 되니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 앞으로 대자연 세상에 지금 운영법이 하느님이 운영하시는 거라. 네가 잘못한 거는 정확하게 벌이 들어오고, 네가 잘한 거는 정확하게 상이 들어오는 게 하느님의 법칙이에요. 내 잘못하고 빈다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하느님이 있다면 내한테 좀 데리고 와. 내가 따질 테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네가 반드시 바르게 노력하면서 살면 너한테는 복을 주고, 네가 틀리게 잘못 살면 너한테는 아픔을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진정 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거든. 아픔을 주어서 깨닫게 해주는, 미워서 아픔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픔을 주어서 바르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려고 아픔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또 내가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또 그냥 이 사회를 원망하고 상대를 원망하니까 또 아픔을 조금 더 주고 해서 내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저축을 한다라는 생각을, 내 몸에 저축을 먼저 하고, 내 몸에 내 마인드, 나를 성장시키는데 먼저 배우는 데 저축하고, 내 몸 갖추는 데 저축하고, 이런 걸 먼저 하고 나서 조금 남으면 비축을 해두는 이런 저축은 되는데, 저축부터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된장찌개 한 그릇 묵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할매들 계산이야 이건. 우리 할머니들, 응? 지금 젊은이 디지털이고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고 이런 분들은 절대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상품이 돼줘야 돼. 이게 은행이야. 이해돼요? 한테는 공돈이 없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알아둬요.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공돈인 것 같아도 공돈이 아니에요.
응? 월급을 우리한테 줄 때는 말이죠. 월급을 줄 때는 앞으로 들어올 돈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요거는 놔놓고 여기서 조금 모질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돈이 들어와가지고 뭐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들어오고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보충돼가지고 왜 음력 달시알리면 나머지 달 모지르는 달 있죠. 이걸 몰아갖고 계산해 놓는 게 윤달이야. 윤달까지 포함해갖고 1년이라니까. 우리가 1년에 윤달이 따로 있어갖고 이게 어디서 가져온 줄 아는데 1년 안에 포함돼갖고 있는 겁니다. 저번 연도 조금씩 모자란 걸 다 모아가지고 요번 연도 주는 거거든. 어? 이게 우리한테 지금 공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절대 공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거 들어올 때 보면은 마음이 들떠가지고 오늘 돈 생겼다고 한탕 내버리면 내일 고생한다니까.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아라 하고 이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들떠지 마라. 내한테는 올 일이 있어 오는 것이고 나갈 일이 있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연말 때 가고 보너스 탔다고 좋다고 들떡거리면 보너스도 네 봉급 안에 모자란 만큼 더 채워주는 게 보너스예요. 네가 일을 더 잘하는 거를 봐가면서 더 주겠다라는 것이 모아놓은 게 월급 중에서 모아놓은 게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성과급 주고 하는 것도 네가 일을 좀 더 잘하면 줄 건데 일을 더 잘 안 하면 이걸 깔라고 빼놓은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주면 70%를 주고 나머지는 요걸 더 잘할 때 이어주고 요걸 더 잘할 때 이어주고 요걸 더 잘할 때 이어줘가지고 이게 100이 차는 거거든. 차는 건데 네가 일을 잘하면 이거 다 받을 수 있는데 일을 못하면 이만큼 까뿐다니까. 요런 계산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계산을 못하고 있어. 보너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줄 아는데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받는 겁니다. 요번에 직원들이 열심히 한 거 그 공과로 해갖고 네한테 줄 돈을 다 준다. 근데 네가 열심히 안 했더라면 여기서 반 깎고 주는 겁니다. 기업에서 지금 그렇게 계산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돈이 절대 없어. 없으니까 공돈 받은 걸 어떻게 쓰면 되느냐 생각은 하지 말고 총계로 나와가지고 이 토탈 계산법을 가져. 이해돼요? 덜 뜨지만 그 무지가 엄청난 손해인 거야. 당첨되는 게 공돈 같지요.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한테 알리지 말고 저쪽에 땅속에다가 단지에다 꽉 넣어놔버리.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는 것까지도 알리지 말고 돈 받아오는 거 알리지 말고 저쪽에 딱 묻어놓으라고. 그러면 니한테 크게 쓰여집니다. 이게 소문이 나가는 길로 니 집구석 망쳐. 인생을 망치고. 큰일 날 일이 생겨요.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풀어줄게요. 복권이 저쪽에 경제인 돈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복권 걸리는 거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분들은 복권을 사도 안 걸리고 안 사요. 복권 누가 걸리느냐면 찢어지게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복권이 걸려요. 그러면 사람한테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요번에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한테 수십억을 준다? 하나님이 그 운용을 그렇게 할 것 같으냐? 1,000만 원을 구하는데도 힘들고 미치는 사람한테 갑자기 10억을 주고 몇 억을 주느냐라는 거죠. 이거는 대자연이 그렇게 준다 하면 이건 미친 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친 기대. 요런 법칙은 이 대자연법에 절대 없어.
그러면 복권해갖고 내 손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잠깐 왔다가 이동하면 이동했지. 니끼 절대 안 돼. 응? 그러면 이 복권 내가 타잖아요. 타면 어떻게 하면 최고 잘하는 거냐면 요거를 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 있잖아요. 응? 하지 못했던 일들. 그래갖고 양론에도 좀 줘보고 어디도 좀 줘보고 줘보면서 내가 안 가본 데 가볼 수 있잖아요. 요런 데 다 주고 손 씻고 그 다음에 네 일 또 해. 이러면 이 사람 안 상해요. 안 망해. 이걸 갖고 내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응? 이 돈으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공부를 건전하게 하면 너는 발전해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금 남는 거 가지고 내가 뭐 할 것이 생각이 나고 거기에서 뛰어오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뛰어올라. 근데 이런 생각, 건전한 생각이 아니고 이걸 받아가지고 집도 싸고 나는 뭐 할 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도 배소도 한 대, 두 대 사볼까 막 이래. 이건 바르게 하는 게 아니죠. 바르게 안 하는 게 바르게 돌아간다? 아닙니다. 농사 짓다가 누가 20억 줘버린 게나 똑같은 거예요. 농사 지갖고 개운 먹고 사는 사람 젊은이한테 20억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농사를 못 지어요. 못 짓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가 있다고. 20억 갖고 나도 뭐 이렇게 이렇게 가면 그러면 거기에 가서 뭐를 하면 이게 정확하게 100% 망합니다. 망하면 그 다음에 농사 몇 년 걸리잖아요. 망하는데 몇 년 젊음을 없애요. 그러면 농사지로 다시 들어올라고 하면 내 몸이 농사 짓던 데서 리듬이 깨져버렸어. 농사 못 짓죠. 근데 바깥에 내가 이게 그 경험이 없는 거를 지금 나가갖고 살았죠. 밖에도 안 되고 농사도 안 되고 이 젊은이는 완전히 베립니다.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농사는 농사대로 지을 수 있게끔 안 되고 내 간은 벙버리하게 커가지고 뭐가 주스 본 거는 많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자라나오면 본 게 아니고 덤숭덤숭 본 거예요. 이걸 갖고 그쪽에 덤비드는 길로 전부 다 희한한 꼴이 나거든요. 세상은 밀도 있게 짜져가 있습니다. 아닌 것을 내가 한 번에 건드려 갖고 어떻게 된다라는 법칙이 없어. 이는 이제 지금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6.25 때 6.25 당하고 이게 폐허가 됐을 때는 돌멩이로 갖고 저 뭐를 찍어도 개 안 왔어요. 폴딱폴딱 뛰는 그 깨구리도 잡아갖고 멧돼지 쳐가지고 굽어 먹어도 개 안 왔다니까. 지금은 그런 거 한 번에 잡아먹어도 안 되고 세상이 정확하게 지금 밀도 있게끔 정리가 돼가는 세상입니다. 이런 데서 내가 한 번 아차 실수하면 너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것을 너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지 마. 그거는 내가 복권이 들어와도 안 좋은 것이고 그런데 신경을 써도 안 좋은 것이고 신경을 쓰면요. 그거 신경 쓰는 동안에 다른 걸 못 해서 손해고 그런 거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돼야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